디즈니 시네마는 2025년 한 해 동안 약 90여 편의 영화 드라마를 감상했습니다. 제가 별점 4점 이상을 준 작품들만 엄선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키워드는 스케일, 반복, 차분한 이야기입니다. 화면 속 극단적인 스케일 대비가 주는 감정은 압도감, 긴장감,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스케일 대비는 예술 작품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조르조 데 키리코의 거리의 신비와 우울이란 작품입니다. 건물들과 사람의 스케일 대비는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색감과 그림자 효과까지 더해 더욱 압도적입니다. 여기 또 다른 미적 언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여러 장면 중 하나로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디자인 법칙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홀수의 법칙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죠. 첫 번째 열에서 5명의 군인이 일정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서 있습니다. 우측 중경에 5명의 군인들, 또한 원경에 3명의 군인들, 화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커다란 도형이 들어감에도 밝고 어둠의 화면 분할로 인하여 전혀 지루함은 없습니다. 이렇게 컨트라스트를 주어 흑백으로 만들면 상당히 흥미로운 실루엣이 보입니다. 스치는 장면 하나도 이렇게 미장센이 뛰어난 비주얼을 보여줍니다. 색감 또한 빼놓을 수가 없죠. 일반적으로 비주얼이 강조되는 영화는 화려한 색이나 현란한 이펙트로 눈을 압도하지만 여기서는 예외입니다. 혈색된 듯한 저채도의 색감과 오커색과 오렌지색이 줄을 이루어 눈이 편안하면서도 통일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보색인 한색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전혀 충돌이 없습니다. 컬러 팔레트를 보시면 한색에는 많은 양의 그레이 컬러와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색이 중화가 되어 난색과 한색의 경계가 무너져 충돌 없는 하모니가 됩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강력 추천드립니다. 비주얼만큼은 완벽합니다. Where is Colonel Mackenzie? Where is Mackenzie? You can't possibly make it that way, man. You bloody... 1차 세계대전 중 두 영국군 병사가 독일군의 함정 공격을 막기 위해 8시간 안에 명령서를 전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In your own time, gentlemen. 단순한 스토리에 전혀 단순하지 않은 감독의 연출력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압권입니다. 약 10여 분 정도의 실제 참호의 길이가 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디테일과 긴 시간에 넋이 나갑니다. All right. Say the Boche have gone. 평범한 속에서 보여지는 진솔함이 좋습니다. 진흙탕을 걷는다던가 Oh no. 또한 꽃나무 옆을 지나간다던가 You'll end up. 바퀴가 빠진 차를 도와주는 것처럼 큰 사건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사소한 장면들의 디테일에 극치를 더합니다. 이 장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과 그림자는 모든 예술 작품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장면은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빛과 그림자 그리고 길이와 각도, 시간 등을 철저히 계산합니다. 순간순간 분위기가 바뀌고 스케일이 바뀌는 마법 같은 연출력을 보여줍니다. 여기 색감으로서 분위기와 화면의 전환을 보여주는 기가 막힌 장면이 있습니다. 오렌지빛 화염 속을 뚫고 오로지 명령서를 전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달립니다. 그러다 자연스레 푸른빛으로 색감이 변화되면서 앞으로 그의 행보는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급류에 떠밀려가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느새 꽃잎이 하나둘 보여지면서 육지에 도달합니다. 작은 사물 하나가 화면 전환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휴머니즘과 감동이 있는 색다른 전쟁 영화 1917 강력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드라마 에릭입니다. 1980년대 뉴욕을 배경으로 베네딕트 컴버배치 주연 드라마입니다.
Vincent, your mother know you're visiting? Now, where would the fun be in that? 집으로 가는 전철 속에서 아들은 아빠에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아이디어로 힘들어하는 아빠에게 기쁨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아빠에게 에드가는 그냥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은 후 아들이 그려준 에릭이 빈센트를 쫓아다닙니다. 아들의 상상과 집착을 시각화한 심리적 장치입니다. 계속해서 에릭은 빈센트를 쫓아다니며 심리적으로 지치게 합니다. 급기야 빈센트는 에릭을 직접 만들기로 합니다. 아들이 그렸던 그림을 떠올리면서 말이죠. 빈센트는 직접 만든 인형 속에 들어가 길거리 라이브 방송하는 곳을 무작정 뛰어오릅니다. 혹시나 TV를 보고 있을지 모르는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며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집으로 뛰어갑니다. 과연 아들은 돌아왔을까요? 뉴욕이라는 거대한 도시를 배경으로 빈민층이 겪는 생활고 경찰 조직의 부패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가 서로 맞물며 서사의 무게감을 더합니다. 여기에 더해 보호받지 못한 채 거리에서 살아가는 홈리스들의 척박한 현실까지 드러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도시가 감추고 있던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 문제들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확장됩니다. 이번에는 일본 드라마 글래스 하트입니다. 로튼토마토와 IMDb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은 작품으로서 스토리와 재미, 볼거리, 음악 등 모든 면에서 풍성한 드라마입니다. 빗속에서 드러머와 피아니스트가 협조를 합니다. 합을 맞추지 않은 즉흥 연주인데 저들은 어떤 관계일까요? 후지타니는 그 특유의 평양미 그리고 균열과 절제가 공존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비오는 날 벽에 악상을 적어놓을 정도로 불안감과 결핍의 내면을 가진 인물을 최고의 연기로 선사합니다. 무엇보다 그걸 이끌어가는 멤버 모두 외모는 물론 연주도 실제로 출중하여 몰입도가 압권입니다. 음악을 듣는 재미가 반이상치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방문했고 실제로 콘서트 투어를 다닐 정도로 음악 실력은 대단합니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음악과 함께 어우러진 수작 드라마입니다. 이번에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1954년작 이창을 소개합니다. 사진작가의 제프리는 다리를 다쳐 집에서 창문을 통해 이웃 사람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 하루 일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너편에 사는 이웃 부부에게 이상한 김새를 느낍니다. 남자는 보석함을 뒤적거리거나 비 오는 날 가방을 들고 어딘가를 이동합니다. 딱히 수상한 점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그를 관찰합니다. 다음 날에도 지속됩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의 집착은 점점 편집광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를 지켜보던 요양 간호사는 그만하라고 나무라기까지 합니다. 그의 연인 리사 또한 그로 인하여 지쳐갑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둘 다 그의 말을 믿게 됩니다. 급기야 리사는 문이 잠긴 그 이웃의 발코니를 통해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합니다. 그녀는 집주인에게 발각이 되고 지켜보는 제프리는 안절부절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무료함의 시작은 어느새 그를 관음증 환자로 만들고 한 이웃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것은 과연 신경과민적인 관음증 환자의 환상일까? 이웃은 진짜 범죄자일까? 영화는 묻습니다. 보고 있는 것은 제프리인지 나인지 말이죠.
이번 영화는 패스트 라이프스입니다. 한국계의 셀린송 감독의 작품으로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작품상, 각본상에 노미네이트된 작품입니다. 영화 넘버 3 송능한 감독에 따르기도 한 그녀의 데뷔작이죠.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린 시절 한국에서 함께 친하게 지낸 나영과 혜성. 시간과 공간은 그들을 갈라놓고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소셜미디어에서 나영은 혜성을 발견합니다. 그 후 그녀는 혜성과 온라인에서 만남을 갖는 것이 하루의 낙이 됩니다. 그렇게 둘은 화상으로 만남을 이어갑니다. 와. 그러다 혜성은 직접 나영이 있는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이 영화에서는 한국의 정서 중 하나인 인연을 소재로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감정의 표현 방식이 독특합니다. 대사 대신 거리로, 고백 대신 침묵으로, 사건 대신 시간의 흐름으로 구성합니다. 뉴욕의 도시 풍경은 로맨틱하기보다는 건조하게 보입니다. 멋있겠나. 사랑이 아닌 삶의 선택이 이들을 결정했음을 미장센이 먼저 말합니다. 진짜? 패스트 라이프스는 만약을 다루는 영화가 아닙니다. 내가 해야 선택하지 않은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해했기에 더 이상 넘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큰 감정은 바로 슬픔이 아닌 수용입니다. 올해 마지막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디젠 시네마는 올 한 해도 유익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이 영화와 미술을 재미있게 보는 그날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